장애인 노동자의 시민권과 노동 개념의 재구성입니다. 장애인 노동자의 시민권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유는 사실 장애인 노동자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 발제 순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노동자로서 동등한 시민인가? 헌법에 있는 시민이다,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지녔다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실제 그러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요. 그래서 장애인 노동자의 시민권이 그냥 장애인은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인정투쟁의 맥락에서 시민권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 노동자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한국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장애인 노동이 노동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음을 장애인 노동이 출현함으로써 사실 자본주의적 노동을 재구성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은 왜 노동이 아니란 말인가는 정창조님이 발표했던 대로 권리중심형 일자리를 전장현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 운동 내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 간단한 평가와 단초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정말 장애인은 동등한 시민인가라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장애인 근로자 수는 22만 명, 상시 근로자가 1.52%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3%를 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은 동등한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장애 여성 구술 르포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이 작년에 장애인 노동 경험이 있는 장애인들을 실태조사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인데 일하고 있으니 좋겠네요. 이 얘기는 장애인은 일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했던 막말, 일자리 주는 것으로 감지덕지하자라는 막말은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이른바 공적인 자리에서도 퍼져나오는 인권 침해적 발언임에, 차별적인 발언임에도 우리 머릿속에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얘기입니다. 낮은 임금 조건도 감내해야 한다. 최저임금 안 받아도 된다. 이 얘기는 결국 장애인은 2등 시민이다. 장애인 노동자는 시민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등 사회적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시민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이라는 건 지위가 같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과연 사회 권리에서도 그러한가, 노동권에서도 그러한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2005년 일반 논평, 이른바 이제 인권 개념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것이 일반 논평인데요. 논평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로운 노동을 선택할 수 있고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랬을 때 국가는 개인과 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노동을 선택한 개인이 이 자유를 통해서 표현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개인을 개발하고 그리고 사회적 및 경제적 참여에 있어서 노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어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개발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앞서 말했듯이 상시 근로자 1.5%가 드러내듯이 대부분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노동에 참여하더라도 불안정 노동, 이른바 기간제 노동 혹은 일시적 노동, 보호작업장에서의 노동, 이런 불안정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동자는 예외적 존재인 거죠. 장애인은 시민이야 라고 우리가 추상적인 시민권을 획득했으나 장애인 노동자는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장애인 노동자의 시민권 인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민권은 보통 동일한 법에 종속되고 그 동일한 규범이 이성적으로 같은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다라고 하는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만이 아니라 권리 행사의 주체로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권리 행사의 주체라는 건 노동권 행사의 주체라는 거죠. 그럼 노동영역에서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차별 금지해야 한다. 이런 맥락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노동권 행사할 능력 있는 주체다. 장애인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능력 있는 주체, 노동 능력이 없는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그래서 노동권의 성격이라고 하는 노동은 다른 인권을 위해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과 분리될 수 없는 본질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장애인들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서 필수적이라는 얘기는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기도 하지만 노동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혹은 자아실현이라는 것을 하기도 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경험을 저희가 작년에 실태 조사를 했던 경험을 보면 단지 노동 소득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노동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 노동자의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중에 인터뷰 중에 몇 가지를 공유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은 존재예요.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일을 안 하면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죠. 내가 말썽을 부리지 않으면 그냥 없는 존재처럼 취급받기 때문에 일은 나의 존재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사회인으로서 당당히 한 몫을 해내고 있다라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다. 체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가족이 도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고 시설과 집으로 오가는 이런 것으로 보여지면서 나는 무능력한 존재고 폐를 끼치는 사람으로 주변에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으로 위축되어 있었는데 노동을 하면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다. 그래서 많은 정을 쌓았다. 새로운 일을 배우면서 호기심도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소속감이 직장에 다니면서 소속감도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노동, 임금을 받아서 소득을 이어가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앞서도 뵀듯이 개인의 욕구를 실현하고 타인과 만나는 계기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에 있어서 노동은 단지 결과물을 생산하는 그 과정만이 아니라 생산 과정과 노동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요한 거는 가시화라는 것입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도 존재한다. 다른 몸과 다른 신체를 가진 사람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가시화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당신도 나와 동등하게 인간이고 동등한 일을 하는군요. 라는 상호 인정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인정은 노동의 가치만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존중, 이런 존엄을 자각하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상호 인정이라는 경험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노동 경험은 이런 개인에게 관계를 형성하고 존중과 존엄을 자각하는 계기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대로 결과물을 생계를 위한 소득 외에도 사회적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가시적 존재였던 장애인은 노동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 인정은 권리 주체의 가치평가, 아까 했던 권리를 보유한 주체다.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노동할 권리가 있는 주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가치평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의 노동권 인정은 노동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에 장애는 개인의 신체가 손상된 것이야 라고 하는 의료적 모델을 벗어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는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볼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도 2018년 장애인 권리협약 일반 논평에서는 초기 장애인 권리협약이 만들어졌던 한계적인 표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등과 비차별에 관한 일반 논평 6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 인권 모델은 장애가 사회적 구조의 문제며 인권의 부정 또는 제약의 합당한 근거로 사용된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장애가 개인의 신체 손상에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른 신체가 공존할 수 없도록 만든 그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장애인 것이지 개인의 특수한 신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장애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층위일 뿐이지 이 의료적 모델이 좀 폐기되어야 할 때 장애인 노동권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보정될 수 있음을 또 한편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노동자의 시민권 부정과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아까도 말했듯이 시민권을 인정한다는 건 법적으로 동일하게 대우를 받는다는 거, 그런 소유자라는 거죠. 법적 권리가. 그것이 이 시민권의 핵심인데 그동안 장애인은 시민이지만 장애인 노동자는 시민이 아니라 아까 시민이라는 건 추상적인 시민성을 인정하는 거죠. 장애인 노동자의 구체적인 시민적 권리, 능력의 보유자, 노동할 권리가 있는 주체, 권리 주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앞서 말한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노동자인 장애인의 시민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아까 했던 노동하지 않는 장애인은 그래 뭐 수급 일정하게 주고 복지제도 일정하게 주고 그렇게 해서 구성원으로서의 최소 2등 시민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노동자인 장애인은 내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결국 배제와 분할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앞서 역사적으로 산업화된 자본주의 등장이 장애인을 노동의 영역에서 추방하고 기계에 맞출 수 없는 몸을 배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장애인 노동자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앞서도 있지만 장애인 상시 근로자 1.5%가 보여지듯이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관계에 아예 진입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노동자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노동에 대한 제도적 평가 절하를 통해서 시민권을 손상하는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 문제는 이른바 이 장애인의 노동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거라면 두 번째는 장애인 노동은 비장애인 노동에 의해서 하찮은 것이다 또는 보조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이 최저임금제도 설계나 장애인 복지제도에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복지제도에서 어떤 거냐면 장애인 수당은 노동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만 주는 수당이 됩니다. 일하는 존재는 장애인으로서 이에 필요한 복지 정책에 접근이 불가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죠. 너 장애인 수당 받을래? 아니면 일할래? 그러나 소득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장애인에게 당신은 노동을 선택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7년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권리 개념으로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87년 민주화 항쟁의 자장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민주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권리의 내용이 확장되는 것, 이런 것이라는 거로 민주화라고 할 때 그것이 장애인 고용제도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또 하나의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사실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를 기계의 속도에 맞추라고 그대로 둔 채 중증장애 일자리를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으려면 기존의 속도와 산업화된 자본주의 틀을 벗어나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정투쟁은 노동자에게도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평등한 시민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라면 고분고분하게 방어적인 시민권 인정으로 머물러서는 장애인의 시민권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 노동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되고 노동 개념을 바꿔야지 가능합니다. 그냥 장애인 노동자도 인정해 주세요. 최저임금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런 자유주의적 접근, 관용이란 방식으로는 비장애인 중심적인 노동의 틀, 생산성 개념, 아까 정천도 동지가 얘기했던 시계 시간에
시간에 대한 통제, 노동의 통제, 몸의 통제가 있는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인 시민권을 가진 장애인이 장애인 노동자로서의 시민권을 확보할 때 노동권의 개념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동 평가자의 근거인 앞서 시간당 생산량 또는 장애인 노동자가 상품성이 없다. 그 얘기는 장애인 노동자의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교환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따른 노동의 평가를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평가가 시간당 생산량 혹은 교환가치 중심으로 그 교환을 통해서 얼만큼 잉여가치를 생산했는가라는 평가라면 그런 시간당 생산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앞서도 얘기했듯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사실 잉여가치 생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게 상품 자체의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상품을 생산해서 잉여가치를 얼마나 생산해서 교환해서 돈을 벌었느냐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통한 가격인 거죠. 이런 잉여가치 생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장애인 노동의 평가절하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환가치를 중심으로 노동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것, 사회적 노동에 참여한다는 건 물질적 세계를 창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고 사회의 질서를 창조하기도 합니다. 앞서 장애인의 노동 경험에서 노동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바뀌었고 세상에 대한 상이 바뀌었고 자존심이 성취감이 생겼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함께 일하면서 장애인의 노동 경험 속에서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장애인만이 아닙니다. 비장애인도 같이 변하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장애인 노동자의 시민권 인정을 통해서 공동체 내 인권 개념이 바뀝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생산되는 물질적 가치에 주목하거나 교환 가치의 생산량, 이윤이 얼마나 됐느냐, 이윤의 가치가 얼마나 됐는 그 가치에 주목해서는 이 평가 틀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동자들이 무엇을 바꿨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장애인 노동자의 가시화, 이른바 장애인 노동자의 출연할 권리로부터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은 장애인 노동자가 출연함으로써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에 맞춘 몸이 아니라 몸에 맞춘 작업 공간이 되겠죠.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공간 통로는 넓어질 것일 거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참여할 수 있도록 점자 보도가 생길 것이고요.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역사가 생기겠죠. 이거는 결국에 노동자의 모습이 해결해서 벗어나는 거고 협업의 목표가 생산량 달성이 아니라 서로의 노동을 인정하고 그거에 맞춘 속도와 방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의 작업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 생산, 다양한 사회적 존재를 자각할 수 있게 되는 이 순간 사회적 질서는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호 인정의 가치가 다름과 공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사회 구성원의 인간관이 변하고 인간관계가 변하고 권리 질서가 변하고 노동권이 변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가치 생산은 자본주의 이전에 그럼 단순 생산으로 가자는 거냐?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단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생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동 개념이 자본주의 이전으로 돌아가자, 물물교환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가치 생산을 하는 장애인의 노동 참여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환가치 중심의 자본주의적 평가를 넘어설 수 있고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에 균열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세계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만나고 노동 과정에서 만남으로써 또한 새로운 정동을 생산합니다. 우리가 획일화된 어떤 노동의 모습, 노동자의 모습, 협업의 모습이 아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참여하면서 새로운 정동의 느낌,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서로 다른 신체가 만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그것은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바꾸게 하는 다른 세상으로의 이행을 상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세계노동의 장애인의 참여는 의미심장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우리가 노동을 그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자본에 포섭된 노동 개념에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 정리하는 건데요. 정리하면 잉여가치 생산에 한정된 생산 개념과 생산 관계를 바꾸자.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공존하고 노동하는, 그리고 그 다양한 정체성을 서로 인정하고 관계 맺는 그런 노동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노동이 아니라 관계적 노동으로 잉여가치 중심의 생산, 물질 생산, 개별 노동의 물질 생산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생산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뀔 때 새로운 정동을 창조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로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은 노동은 아니란 말인가, 노동이 아니란 말인가? 줄글로 된 발제문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그 정창조님이 발제했듯이 권리중심형 일자리에는 이른바 장애인 권익공호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이런 것들이 노동으로 인정되고, 그래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고용돼서 활동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주변에도 그런 장애인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권리중심, 아까 했던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고용관계를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그렇게 막 혁신적인 거 아니잖아? 기존의 틀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이러한 노동조차 매우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외에 올해 서울시에서 시작했던 문화예술활동을 이 일자리로 보는 그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제 그 PPT에 나와 있는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장애인 자립 노들약에서 하는 이 노들 테크노단이거든요. 노래패이죠. 네, 노래패인데 이 테크노 음악을 하시는 장애인들이 고용계약을 맺고, 그리고서는 음악을 배우고 같이 음악 활동하는 게 노동인 거예요. 고용된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주는 효과는 뭐냐? 노래 부르고 배우고 같이 나누는 것은 노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노동에 대한 다른 개념들을 준다라는 거죠. 과연 이 활동을 통해서 고용계약을 맺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 상품 생산만 한 것이 아니라 문화를 향유하고 그 향유한 것을 주변과 나누고 같이 관계를 맺는 것이 노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도 노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창조란 것은 새로운 인간관계 혹은 새로운 장애인 문화를 창조한 거죠. 우리가 비장애인의 어떤 정돈되고 혹은 우리가 귀에서 익숙하고 비장애인들이 초중고 동안 배웠던 음악, 그것만이 문화이고 노래이다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균열을 냈죠. 음악과 문화금융의 다름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새로운 정동을 우리에게 전달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노동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는 아시아나 KO 지금 농성장, 해고된 비정규직 농성장에 연대를 와서 공연을 한 장면인데요. 이 공연을 봤던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굉장히 즐거웠다고 합니다. 즐거움을 성사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장애인 공연자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의 출연으로 인해서 문화가 무엇이고 연대가 무엇이고 그리고 즐거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기존의 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새로운 낯섦과 새로운 즐거움을 줬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세계 질서를 상상하게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비장애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노동의 현장, 투쟁의 현장에 출연함으로써 다른 질을 선사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이 노동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가치를 생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형 일자리는 같은 이런 실험들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평가는 더 엄밀하게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져왔던 파급효과가 장애인 당사자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조력자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는가, 혹은 느낌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창조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동질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질적이지 않지만 이질적인 여러 평가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평가점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노동의 상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노동 개념의 재구성과 관련한 우리의 실험이 지속돼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가 제 발제문이고요. 감사합니다.